네, 안녕하세요. 규레티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의미와 양상 보시면 다문화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인종이나 종교, 언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영국이나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사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으로 보면은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 인구 이동이 아주 편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국가 간 인구 이동이 편해지면서 외국인 주민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꾸준히 외국인 그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결혼의 증가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유입의 증가. 사실상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국제 결혼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그 다음에 촌락 같은 경우에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국인 남성 위주의 결혼, 촌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여성 위주의 결혼,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문직도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차지하고요. 그 중에서 대략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과 그리고 동남아,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이주민의 이제 증가, 그리고 이제 외국인 유학생도 이제 많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선 긍정적 측면을 보시면요. 긍정적 측면. 이걸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많은 문화가 생기게 되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문화 다양성이 많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증대 이거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요것 때문에 상당히 풍요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없었던, 그리고 외국 문화에도 없었던 새로운 문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주로 이제 저출산과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 저출산 때문에 생기는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이거는 이후에 9단원에서 인구정책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저임금 노동자,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전문 노동력이 오면서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게 되는 향상으로 이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여기 부정적 측면도 만만치 않아요. 부정적 측면. 우선 이주민에 대한 편견, 이게 생길 수밖에 없고요. 편견, 그 다음에 혐오, 그리고 뭐 인종 차별과 같은 그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부 다 어느 정도의 문화 차이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차이에 대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몰이해라고 얘기합시다. 문화 차이에 대한 몰이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주민에 대한 편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문화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문화 갈등에 대한 요소가 생기기도 하고, 그 좀 심한 경우에는 특정 종교나 아니면 인종을 혐오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동자에 비해서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뭐 적은 임금이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이제 인권까지 이제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배타적인 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는 이래요. 우리나라는 우선 그 실업률 자체가 우리나라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모두 다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그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직업군과 좀 그 겹치는 군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분야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분야, 요것은 다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자가 많이 오면은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내 세금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비용의 증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보이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여기에 비해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아주 작은 편에 속하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아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 정책 자체를 그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은 여기 보면 해결하는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결하는 방안은 어느 국가에서나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조금 아래 빈 공간이 좀 보이시죠? 이 빈 공간을 잠깐 이렇게 떼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문화 사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포용하기 위해서 용광로 이론이라는 것을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샐러드 볼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볼, 여기서 샐러드 볼은 BOWL 그릇을 얘기해요. 샐러드 볼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정책입니다. 우선 용광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동화주의 정책,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 문화가 있으면 문화에 이제 새로운 이주민 문화 자체를 플러스 이주민 문화를 이제 이 이주민 문화를 기존 문화에 흡수시키는 거죠. 흡수. 그리고 융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장점으로 보자면 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한 번에 이끌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의 통합이나 통합 또는 질서 유지, 질서의 유지 하는데 아주 편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사회가 혼란한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동아주의 정책을 쓰기도 하죠. 하지만 단점도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주류 문화가 이제 최고다 이런 식의 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르게 되고요. 주류 문화를 강요하는, 그래서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용광로 이론은 그 다문화 사회의 초기 때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던 그런 이론이고요. 샐러드 볼 이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론인데 이거는 전형적인 다문화주의입니다. 이 다문화주의는 공존이에요. 모두 다 같은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위의 가치 융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조화, 문화의 조화와 그리고 포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문화 다양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창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 용광로 이론에서 이제 샐러드 볼 이론으로 많이 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 그리고 이제 사회적 차원의 노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다문화 교육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존을 위해서는 우선 타문화에 대한 이해죠.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우선 필요하고,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여기 또 하나 나오네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주민 문화, 뭐 대표적인 게 이슬람 문화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주민 이런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노력 보면은 당연히 지금도 우리가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죠. 다문화 교육의 강화와 교육 자체를 굉장히 여러 번 하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게 그렇게 하거나, 또는 이제 문화적 차이에서 갈등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갈등 예방 여러 가지 뭐가 필요하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법, 그 다음에 제도의 지원이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정보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정보,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뭐 다국어 서비스까지, 행정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까지 법으로 정해 놓으면서 다문화 사회를,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